다시 그날로 돌아가면 15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그날, 저는 또 한 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고아원을 탈출한 지 한 달째, 이제는 길거리가 제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 뭐라도 있겠지. 아, 빵 조각이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또 너냐?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어. 여기서 쓰레기통 뒤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알게 뭐야?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보이면 경찰 부를 거야.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와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찬비에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고 입안에는 겨우 찾은 빵 조각 하나. 이게 오늘의 전부였죠. 눈물이 나왔지만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떨고 또 떨었죠. 괜찮니? 처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아한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네, 많이 젖었구나. 얼마나 여기 있었니? 조금요. 집은 어디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이 없구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여성은 망설임 없이 우산을 제게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자. 내 이름은 미진이야. 넌? 영숙이요. 영숙아, 내 집에 가서 따뜻한 음식 좀 먹을래? 걱정 마, 해치지 않을게. 두려움과 배고픔 사이에서 저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여기 타렴. 이런 고급 차를 제가 타도 돼요? 당연하지. 어서.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 안은 따뜻했고 향기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에 젖은 도시가 지나갔고 점점 번화가를 벗어나 고급 주택가로 향했죠. 여기가 어디죠? 우리 집이야. 들어가자.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고 잘 가꿔진 정원과 화려한 외관은 마치 동화 속 성과도 같았죠. 여기가 진짜 사모님 집이에요? 그렇단다. 놀랐니? 너무 커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영수가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자, 들어가자. 집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우선 따뜻한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배고프지? 뭐든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 샤워하고 와. 그동안 내가 식사 준비할게.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한 달간 제대로 씻지 못했던 제 몸에서 먼지와 때가 씻겨 내려갔고 그것과 함께 길거리의 공포와 외로움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많진 않지만 급하게 차린 거야. 맛있게 먹어. 이게 다 제 것인가요? 그럼 천천히 먹어. 배 아플라. 그릇에 담긴 따뜻한 음식들은 제가 본 중에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사모님의 시선이었죠. 여보, 나왔어. 오, 손님이 있었군. 여보, 이쪽은 영숙이라고 해.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안녕하세요. 반가워, 영숙양.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사장님은 생각보다 자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부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그분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영숙 양 부담 갖지 말고 여기서 지내도 좋아. 대신 미진이를 도와 집안일을 좀 해주면 어떨까? 물론 월급도 줄 거야. 정말요?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죠.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의 식모로 때로는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사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요리를 배우고 세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물이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진 고아가 아닌 한 집안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의 새 운전기사로 들어온 그 사람, 이노 씨와의 만남이었죠. 이노 씨, 이거 사장님께서 드시라고 보내셨어요. 아, 고마워요. 영숙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와, 정말 맛있네요. 영숙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사장님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죠. 영숙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3년 동안 만났잖아요. 이제는 제가 영숙 씨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고 싶어요. 이노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영숙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모님과 사장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약속했고 두 분은 우리에게 큰 퇴직금과 함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논산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영수가 꼭 행복해야 해. 가끔 소식 전해줘. 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노군, 영숙이를 잘 부탁하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네, 사장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삶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논산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한 우리의 사업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 영수가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이노 씨.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됐네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버려졌던 저에게도 이제 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또다시 저를 시험하려 했으니까요. 인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농장을 확장하고 더 많은 작물을 심고 더 많은 가축을 키우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죠. 저도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 그리고 농장 일을 도우며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영수가 이번에 수학이 좋으면 민수 학원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인호 씨,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괜찮아. 우리 민수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은 항상 지쳐 있었지만 눈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에겐 늘 힘이 되었죠. 하지만 그 빛나던 눈은 영원히 감겨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민호는 서둘러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민수랑 같이 저녁 먹자.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이웃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빨리 나와요. 민호 씨가. 달려가 보니 남편은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인호 씨, 제발 일어나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의 약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5살 민수의 손을 잡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린 민수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이제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수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태풍이 우리 농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작물은 물에 잠겼고 가축들은 흩어졌으며 농기구들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생계 수단도 사라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농장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쌓여갔고 먹고 살 길은 점점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서울로 가자. 엄마가 거기서 일자리를 찾을 거야. 여기 안 살아요? 아빠는요? 아빠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 어디를 가든지. 농장과 집을 팔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수와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제 품 안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서울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지하방을 하나 구해 민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 학교에 다른 애들은 아빠가 데리러 와요. 우리 민수는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 거야.
엄마, 난 괜찮아요. 엄마가 피곤해 보여서 그래요. 8살 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벌써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밤에는 눈물을 삼키고 아침이면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민수의 재능을 알아봐 주셨고 특별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난 대학교에 꼭 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할 거예요. 우리 민수,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민수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래도 나중에 커서 꼭 성공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잘 자라준 민수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수의 교육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가리지 않고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조금 나아져서 조금 더 나은 반지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서울대도 가능하대요. 정말? 우리 민수 최고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재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이쪽은 재현이에요. 고아원에서 지냈던 친구예요. 아, 그래. 반가워, 재현아. 안녕하세요, 아줌마. 조금은 어색했지만 재현이는 민수와 정말 친했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재현이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저는 그 아이에게도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재현이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았죠. 재현이 어머니는 안 계시니? 네. 재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직도 가족을 못 찾았대요. 민수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고아였기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재현이가 올 때면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정말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민수를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민수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위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편처럼 과로로 쓰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으니까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저는 아빠보다 튼튼해요. 그리고 재현이도 같이 일하니까 재밌어요. 민수는 재현이와 같은 과에 들어갔고 두 친구는 여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재현이도 가끔 집에 놀러 왔지만 점점 바빠지는 대학 생활 탓인지 예전보다는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노숙자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그분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모님?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 우아하고 품이 있던 사모님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분명 그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모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영숙이에요. 노숙자 여성은 처음에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숙이? 정말 영숙이니? 네, 사모님. 저예요. 그 순간 사모님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재회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어서 제 집으로 가요, 사모님.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돼요. 사모님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작고 초라한 집이 부끄러웠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에게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게 해드리고 깨끗한 옷을 드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사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영수가,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사모님 덕분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리고 인호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으니까요. 인호 씨는 농장 일을 하다가 과로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벌써 15년 전이에요. 오, 영수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저에겐 민수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대에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넌 정말 강한 여자였어.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하지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해 참고 있었죠. 괜찮아, 영수가. 내가 궁금한 거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사모님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생겼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오랫동안 숨겨온 여자가 있었던 거지. 그것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어. 결국 모든 게 들통이 났고 우리는 이혼했어.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 이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내 아들, 우리 재현이를 데려가 버린 거야.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며 법원에 잘못된 증거를 제출했던 거지. 결국 양육권을 빼앗겼어. 재현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네, 우리 아들 이름이야. 그 후로 남편은 재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났어. 연락조차 못하게 했지. 난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돈도, 가족도. 사모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이 가져갔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도 해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죽었다고 해. 하지만 재현이는 내 아들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재현이 사진이 있으세요? 왜 그러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사모님은 낡은 가방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재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3이 됐을 거야. 왜 그러니, 영수가? 사모님, 제 아들 민수의 친구 중에 재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잠시만요, 사모님. 제가 민수에게 전화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재현이 지금 어디 있니? 재현이요? 도서관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엄마? 그럼 재현이 사진 좀 보내줄래? 지금 당장.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사진만 보내줘. 몇 분 후 제 휴대폰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분명 사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이 변했지만 눈매와 입술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사모님, 이 사람이 재현이 맞나요?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 내 재현이. 맞아,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사모님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민수에게 전화해서 재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할게요. 아니, 잠깐만, 영수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만날 수는 없어. 너무 창피해. 아들이 이런 엄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재현이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아이에게도 충격일 거야.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일단 민수에게 전화해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은 계속해서 재현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모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기에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영수가, 어제는 미안했어. 너무 흥분해서. 아니에요, 사모님.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재현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그 아이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니? 사실 재현이는 부모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아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만 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그리워하는 눈빛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남편분이 재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모님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 이런 어머니보다는 기억 속의 어머니가 더 아름다울 테니.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재현이는 어머니를 만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고. 민수야, 사실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을 바라보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제 한 분을 만났어. 옛날에 엄마를 도와주셨던 사모님이야. 그런데 사모님이 재현이 어머니일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민수야, 지금 재현이와 함께 집으로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알겠어요, 엄마.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모님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곧 재현이가 올 거예요, 사모님.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사모님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민수와 재현이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가능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사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재현이와 사모님은 영원히 서로를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1시간 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재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지만 저는 대신 재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재현아, 널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 거실로 들어서자 사모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사모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서서히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재현아, 내가 정말 내 아들 재현이 맞니? 사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재현이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사모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꽉 안았습니다. 재현이도 천천히 팔을 들어 사모님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내 아들. 저와 민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만난 빛,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이와 사모님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돌아오셨네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미안해, 재현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수는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재현이가 항상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사진 속 어머니와 지금 모습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나 봐요. 그랬구나. 재현이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믿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말씀하셨대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재현이는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를 찾지 못하고 이제야 만났다니. 재현이와 사모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 저는 조용히 그들을 위해 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도 재현이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사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길거리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우리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재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엄마는 이제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실게요. 제 기숙사는 좁지만. 아니야, 재현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에 집중해야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집이 비록 작지만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낮에는 일하러 나가니까 사모님이 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예전에 저를 받아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사모님을 모실 차례예요. 그렇게 사모님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재현이는 매일 학교 끝나고 들러 어머니를 만났고 민수와 재현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모님도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예전의 우아함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숙 어머니, 큰일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야, 재현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모님을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병원에 도착하자 재현이가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어머니는 어떠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고 그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가족 되십니까? 네, 저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의사의 진단은 처참했습니다. 사모님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시작되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저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증상이 있었을 텐데. 재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모님은 병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깨어난 사모님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들에게 걱정 끼쳐서.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몸이 아프신 걸 알고 계셨잖아요. 널 다시 만난 게 너무 기뻐서 그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막 재현이와 재회한 사모님이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가, 난 알아.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길거리 생활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거야. 후회는 없어. 그저 재현이를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재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의 상황을 알렸고 민수도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래, 해볼게. 재현이를 위해서라도. 사모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는 학교도 거의 나가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재현아, 학교에 가. 내 미래가 중요해.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모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병원을 나와 저희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내 집에 이렇게 폐를 끼쳐서.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사모님은 점점 약해지셨지만 재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던 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현이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그리고 사모님의 그리움과 후회의 이야기까지. 어느 날 저는 사모님이 재현이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현아,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니? 재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해외로 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한국에 있게 된 거죠? 사모님은 재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니? 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결국 널 혼자 키울 수 없었나 봐. 난 그저 내가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소식만 들었어. 그랬군요. 제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예요. 어릴 때 일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널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해, 재현아.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사모님은 재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수가 혹시 고아원 이름이 어디였니? 햇살 고아원이었어요. 왜 물으세요? 사모님과 재현이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저도 햇살 고아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아원을 탈출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도 거기서 재현이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운명인가 봐요, 사모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사모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가 내 집 앞에서 떨고 있던 것도 내 아들과 내 아들이 친구가 된 것도 내가 길에서 날 발견한 것도 모두 운명이었나 봐. 그날 밤 사모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난 곧 떠날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재현이가 내가 죽은 줄 알고 찾아간 곳이 있어. 납골당이야. 내 아들 민수한테 물어봐. 어쩌면 거기 내 이름으로 된 위패가 있을지도 몰라. 사모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야, 혹시 재현이가 찾아간 납골당이 어디니? 예전에 한번 데려다 준 적 있어요. 청성 납골당이었어요. 재현이가 어머니 위패가 거기 있다고 해서요. 다음 날 저는 재현이와 함께 그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약해져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김미진이라는 이름의 위패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재현이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만든 걸까요?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10년 전쯤 한 남성이 유골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골함 안에는 실제 유골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가짜였던 거네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사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모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었다고 하기 위해 가짜 납골함까지 만들었구나.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듯한 안도감 같은 것이.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적어도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사모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재현이는 학교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만 있었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사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저녁 사모님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영수가 내일 재현이를 좀 데리고 나가줄래? 잠시만.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사모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제발. 사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재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사모님은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잠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재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베개 밑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재현아, 내가 없는 사이에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재현아, 널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영수가 내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야. 고마워. 이제 난 편안하게 갈 수 있어.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랄게. 사랑해. 사모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민수, 그리고 저. 우리는 사모님을 청성 납골당에 원래 위치에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재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어머님, 저도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영숙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재현아, 제가 민수 형과 함께 영숙 어머니를 모실게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모님은 떠났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과 연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사모님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모님이 길거리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사모님이 얼마나 재현이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영숙이를 만났다.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다니. 내가 그토록 찾던 재현이를 영숙이가 알고 있다니. 이 모든 게 기적이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 저는 그 일기장을 재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모님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민수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가 큰 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빨리 병원으로 와요. 민수가 왜?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민수라니.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재현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재현아, 민수는 어때? 아직 몰라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사고가 어떻게? 학교 앞에서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치였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재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옷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재현아. 우리 민수는 강한 아이야. 분명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다니. 남편도 일찍 잃었는데
이제 아들마저. 수술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내부 출혈이 있었지만 수술로 모두 막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와 재현이는 번갈아 가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깨어났습니다. 엄마, 민수야,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 아니, 잠깐만요. 재현이는 괜찮아? 응, 재현이는 괜찮아. 내가 다쳐서 걱정하고 있어. 민수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난 죽는 줄 알았어.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넌 아직 갈 때가 아니야. 내 아빠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네, 알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실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다니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수야, 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내 아빠는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아서 내 꿈을 이루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무사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의 불행은 없게 해달라고. 다행히 민수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주가 지나자 거의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현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민수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재현아,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민수야. 우린 친구잖아. 그리고 내 엄마도 나한테 항상 잘해주시니까. 재현이는 고아원에서 자란 민수의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서로를 의지하던 두 소녀는 마치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특히 재현이에게 민수와 저는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약간의 흉터가 남았지만 거의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으니 저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민수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 저 의사가 될래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키운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다니. 남편이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집에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아픈가요? 검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걱정된 것은 민수였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민수는 또다시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걱정하셨을 텐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위궤양이에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암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민수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완전히 다른 불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도 처음에는 이런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분도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았던 것이 괜찮아요, 엄마. 앞으로 제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민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민수는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문득 사모님이 남기신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사진과 서류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영숙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편지와 함께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사실 나는 그동안 길거리에서 살면서도 작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단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리던 당시 나도 몰래 일부를 따로 보관해 두었어. 그것이 우리 재현이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민수 그리고 재현이를 위해 쓰이길 바란다. 이 돈이 10억 원이 조금 넘는구나. 많지는 않지만 너희들의 새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수가 고마워. 내 아들을 찾아주고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사랑한다, 미진. 저는 예금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10억 원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사모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시다니. 저는 민수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사모님이 이런 돈을 남기셨다고요? 그래, 민수야. 사모님은 재현이를 위해 이 돈을 모으셨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남겨주신 거지. 그럼 재현이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재현이에게도 알려줘야겠구나. 다음 날 저는 재현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남긴 편지와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재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재현아.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널 생각하셨어. 하지만 이 돈은 어머니 것인데 제가 어떻게... 재현아, 이건 내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위해 남긴 거야. 너의 미래, 그리고 민수의 미래를 위해서.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10억 원을 재현이와 저희 모자,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재현아, 5억은 내가 가져라.
내 학비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하지만 영숙 어머니, 이건 내 어머니의 뜻이야.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민수와 내가 나눌 거야. 민수의 학비와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서. 영숙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민수네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고 싶어요. 제 친어머니와 영숙 어머니 두 분 모두의 아들로. 저는 재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재현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작지만 깔끔한 공간을 찾았고 그곳에 미진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모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가게 인테리어 정말 예쁘게 됐어요. 영숙 어머니, 이름도 정말 의미가 깊네요.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와 재현이의 친구들, 제가 일하던 식당의 동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작은 식당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모님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 덕분에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재현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민수와 함께 훌륭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창문을 스쳤고 마치 누군가가 그래, 영수가,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 영숙이 이제는 자신의 식당을 가진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아들 민수와 마음으로 맺어진 또 다른 아들 재현이를 둔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쁜 나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어려움을 이겨온 저였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식당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